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어제 오전에 3시간 남짓 내린 눈으로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영하의 기온 속에서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으면서 차량 접촉 사고와 미끄러짐, 눈길 낙상 사고 등이 잇따랐는데요. 어제 대구에 내린 눈의 양이 0.8cm였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비교적 적게 내렸지만 워낙 눈 구경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살짝 쌓인 눈에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눈이 덜 녹은 곳은 빙판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하거나 또 걸을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2월 22일 목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신대구 부산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남천 졸음쉼터 쪽 3중 추돌 사고가 새벽에 발생을 했는데요. 사고 처리는 8시경 완료가 됐습니다만 여전히 사고 구간 뒤쪽으로 제속도 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는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겠습니다만 반대 서울 방향으로도 흐름 좋게 이동합니다. 중앙고속도로 양방향으로 원활한 모습 보입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대구 시내도로 위쪽으로 눈이 내리는 구간이 있어 주의운전하셔야겠습니다. 신천대로는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 신천교 지하차도 쪽으로 차간 간격 많이 좁히는 모습이고 이어 침산교 나오면서 속력 회복하겠습니다. 반대 상동교 방향으로는 침산교에서부터 차량 많습니다. 경대교 쪽으로도 많이 답답한 모습입니다. 달구발대로 만촌내거리에서 범어내거리 구간으로도 출근 차량이 많아지면서 신호에 따라 가득 몰렸다 풀리는 모습이고 이어 대구은행 내거리 쪽으로도 많이 답답합니다. 허곡로 서변 지하차도에서 상격대교 방향으로 상격대교 신호에 따라 몰렸다 풀리길 반복하겠고 복현로 복현 오거리 구간으로도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북로는 상격중학교 3거리에서 연암내거리 방향으로 연암내거리 신호 2번 정도 예상을 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절기상 동지인 오늘은 한파에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경북 서부 내륙과 울릉도, 독도에는 오전부터 가끔 눈이 내리겠는데요. 24일까지 적설량은 경북 서부 내륙 3에서 10cm, 울릉도와 독도는 10에서 25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대설특보는 김천 지역에 발효 중입니다. 한파주의보는 영주와 봉화, 경북 북동산지에 내려져 있으니까요. 추위와 함께 눈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영하 1.7도, 습도는 83%입니다. 지금까지 윤가영이었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8시 33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매일신문의 배주현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첫 소식은 뭔가요? 네,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을 놓고 이제 이 논란이 이 정치권까지 번졌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어제 이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신청사 설립 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하라,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예.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이 홍준표 대구시장 출범 이후에 이 시청 앞에서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게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신청사 건립 예산이 유일하게 홍준표 시장 발 예산 중에 삭감된 안이었는데 네. 신청사 건립 문제가 이제 정당 간의 또 다툼으로도 이어지게 됐습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이 원안 이행을 요구하는 주민들을 대변하기는커녕 결정된 사업 계획을 뒤집고 있다, 이런 지적도 했는데요. 이 김용판 의원이 중재안을 낸 것을 두고 지칭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또 이 달서구청장의 경우에는 지금 신청사 유치기념비 제막식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철회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신청사 건립이 원안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가 걸려 있는데 뭐 제막식이라든가 이 보여주기식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지적을 한 건데요. 일단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제 SNS에 또다시 한번 밝혔는데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모든 사업은 일단 내년 말까지 중단하겠다,
있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저 그러면 지금 그 신청사 유치 기념비는 뭐 이렇게 완성이 된 건가요? 지금 유치 기념비를 설치하기로 했고요. 네. 이 제막식을 통해서 달서구에 대구시청 신청사가 온다. 이걸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신청사 건립 자체가 지금 뭐 1년은 적어도 늦어지게 됐으니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이 부분도 네. 이 달서구 입장에서도 한번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이제 삭감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뭐 설계 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준비하는 이 제반 사항들을 일단 내년에는 이 추진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예. 일단 신청사 건립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좀 머리를 맞대고 이 의견을 모으는 이 자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이제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거군요. 다음 소식 들을까요? 네, 최근 정부가 내년부터 360개 수도권 공공기관에 추가 지방 이전 작업을 본격화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대구시와 경북도가 알짜 공공기관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준비 행보가 한층 빨라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미 지역 산업 및 기존 이전 공공기관과의 연계성을 감안해서 산업진흥군, 헬스케어군, 환경에너지군, 전략유치군 등 4개 분야에서 유치 희망 공공기관을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기업은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등 총 18곳이 유치 희망 대상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공식적 추진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유치 열기는 좀 식는 듯 했었는데요. 그러다 이제 지난 20일 정부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속도를 내겠다고 불을 지피면서 대구시 유치 희망 전선에도 일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기존 18곳에서 2-3곳 정도 추가도 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또 대구 5대 신산업 및 교통 분야와 연계된 공공기관을 새로 포함시킬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그럼 어느 지역으로 옮겨질 것으로 보인가요? 네, 일단 종전 동구 신서 혁신도시에 국한할지 아니면 도심 등 다른 지역도 물색할지도 검토할 계획인데요. 이는 2020년에 출범한 대구 공공기관 유치 실무추진단과 공공기관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앞으로 재가동이 되면서 집적지 등 제반 사항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구시가 이제 공공기관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소식이었고요.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오늘 이 대구형 택시 앱 대구로 택시가 정식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오늘부터인가요? 네, 오늘부터 이 본격적으로 이 출시가 됐는데요. 어제 대구시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구로 택시 앱의 정식 출시를 알리는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 공공 배달 앱 대구로와 연동이 되기도 하는데 이 기존의 대구로 앱을 사용하고 계시던 분들은 이 앱을 통해서 대구로 택시를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네. 택시 앱만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이 온라인 스토어에서 이 다운로드를 별도로 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 대구로 앱을 이용하면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요금 결제가 가능한 것이 또 특징입니다. 추후 승객이 택시 이용 후에 지역 앞에인 대구 행복페이로 요금을 결제하면 추가 할인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계획 중입니다. 예. 현재는 대구 행복페이가 새롭게 충전이 되고 있지 않는데 내년부터 일정 부분 다시 충전 서비스가 시작이 되거든요. 예. 이와 연동된 할인 혜택 역시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차별화된 기능이 좀 있나요? 있습니다. 자녀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용자가 탑승 택시 이용 정보를 이 부모나 지인 등 최대 3명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안심기가 서비스, 또 어린이나 어르신 등을 위해서 호출과 결제를 대신해주는 이 제3자 택시 지원 서비스의 기능도 탑재를 했습니다. 네. 이 기능들은 기존의 이 택시 어플에서도 어느 정도 있던 부분이거든요. 무엇보다 차별화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요금적인 측면에서 혜택이 아닐까 싶은데 네. 이 정식 출시에 맞춰서 매일 선착순 3,000명을 대상으로 처음 탑승하게 되면 3,000원의 쿠폰을 제공합니다. 올 연말까지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연말 연시에 송년회 자리라든가 늦은 시간 귀가하시는 분들 이
대구형 택시 앱 한번 뭐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000원 쿠폰이면 혜택이 꽤 큽니다. 그렇습니다. 대구로 택시가 오늘부터 정식 서비스에 들어간다는 소식까지 지역 소식 들었고요.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교육부가 인위적 구조조정 대신에 이 자율적인 대학 혁신을 골자로 하는 규제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율적 구조조정과 개혁의 속도가 붙을 것이다. 이런 전망과 함께 이 지방대학들이 더 가혹한 무한 경쟁에 내몰릴 것이다. 이런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예. 이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육부가 내놓은 대학 규제 개혁안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16일 이제 교육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요 개혁안 내용에 따르면은 이제 자율 혁신을 위한 정책을 좀 내용으로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과 신설이나 통폐합 시 입학 정원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예. 그동안 대학이 학과를 신설하거나 통폐합할 때 학과 간 정원을 조정할 경우 대학 전체 교원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 유지해야 했으나 이를 폐지해 자율적인 정원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지방대의 경우에는 첨단 분야에만 좀 예외적으로 허용된 결손 인원 등을 활용한 학과 신설 특례가 전 분야로 확대됩니다. 채우지 못한 정원이나 편입학 등으로 빠져나간 결혼을 모아서 새로운 학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새로운 학과를요? 네네 예. 신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요. 또 대학원 박사 과정 신설 시 요구하던 교원의 연구 실적 기준도 앞으로는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 지원 기준으로 삼기 위해 3년마다 좀 실시를 했었던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을 폐지하고 대학 교육 협회 등 기관 평가 인증을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네, 자율적인 대학 혁신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교육부의 이 대학 규제 개혁안에 대해서 지역 대학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네, 일단 앞서 이 배 기자가 언급한 것처럼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 이걸 폐지했기 때문에 지역 대학들은 일단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부담은 좀 줄겠네요. 네, 이게 뭐 준비하는 부담도 있었지만 이 평가를 통해서 대학 정원 자체를 감축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예. 이 평가 점수 결과가 나오고 나면 이 대부분 하위권에 이 지방대학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인원 감축을 해야 되는데 수도권은 인원을 줄이지 않고 이 지방대학들만 줄여왔다 이런 네.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또 정원 내에서 학과를 신설하거나 이 폐지하거나 이 정원을 조정할 수 있게 했는데 이게 비인기 학과는 이 통폐합으로 설 자리를 좀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지방대학의 인문 사회계열의 위기는 더욱더 심화될 전망인데 결국에는 취업에 유리한 학과나 대학으로 학생이 몰리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예. 또 지방대학에 대한 특례로 첨단 분야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결손 인원 등을 전 분야로 확대해서 새로운 학과 신설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지방대 입장에서는 긍정적인데 이와 동시에 교육부가 지난달에 이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등 이 디지털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첨단 학과 개설, 증서를 신청하면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허용하겠다 이런 네.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지방대학만 가능한 게 아니고 수도권 대학 역시 가능하거든요. 아하. 결국 수도권 대학으로 쏠림 현상은 여전할 거다 이런 네.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첨단 산업 인재를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존립 위기 그 자체를 맡고 있는 지방대를 살릴 방안이 좀 시급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 이제 지금 학력 인구의 이제 급격한 감소로 인해서 대입 경쟁률이 떨어져 이미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 간의 학생 유치 경쟁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현실입니다. 여기에 최근 서울시가 좀 발표한 서울 소재 대학의 건축물 용적률 무제한 완화가 현실화되면은 입학생들의 서울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따라서 수도권에 편중된 교육 자원을 과감하게 지방 대학에 쏟아부어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교육부가 비수도권 대학의 지원 예산을 더 늘리고 정원 감축 권고 때도 지방의 특수한 사정을 배려하겠다라고 밝히긴 했는데 이번 대학 규제 개혁안에는 지방대 지원에 대한 명확한 방향과 규모는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방대 또한 지역과 대학의 특성에 부합하는 좀 발전 전략을 마련
지원은 해야 되지만 지방대 지원 방안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부터 좀 내놓아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교수와 대학 노조에서 대학 규제 완화는 교육의 질이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번에 대학 규제 개혁안을 보면 설립을 위해서 갖춰야 하는 4대 요건이 있거든요. 이 건물, 이 토지, 또 교원, 수익용 기본 재산이 조건인데 이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것 때문입니다. 예. 이게 1996년에 제정됐다가 보니 이 지자체나 기업, 이 대학이 협력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지적에서인데 일단 교수노조에서는 이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 가장 큰 부분은 이 결국은 이 교원 확보율 기준을 폐지하는 것을 지적한 건데요. 일정 수 이상 학생 수에 대비해서 교원을 얼마만큼은 확보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었는데 네. 이걸 완화하게 되면 이 결국에는 이 교원에 투자하는 비율을 줄이게 되고 그러면 이 교수 1인당 맡게 되는 학생 수가 많아지게 되고 학생들이 이 들을 수 있는 강의의 범위도 좁아지게 된다. 이 결국은 이 교육의 질도 떨어지고 이 교수들의 입장에서는 이 책임져야 되는 학생과 강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노동 여건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예. 비판을 하고 나선 겁니다. 규제 완화가 마냥 좋은 건 아니다라는 뜻이네요. 네. 예, 대학들은 또 재정난 해소를 위해서 등록금 규제를 좀 풀어야 한다 이렇게 오랫동안 요구를 해왔는데 이번 개혁안에는 등록금 관련 내용은 빠져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가 대학 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등록금 규제 완화를 좀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높았는데요. 하지만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물거품이 되는 모양입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 20일 대학 등록금 인상 규제 완화 문제와 관련해서 경제 상황이나 학부모 학생의 부담을 감안하면 타이밍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한 바 예. 있습니다. 등록금 관련 내용은 이제 빠져 있는 거네요. 네. 자,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대학 규제 개혁안 지역 대학들에는 기회가 될까요? 아니면 더 큰 위기로 지금 몰아넣는 그런 독이 될까요? 네, 이게 지역 대학들 내에서도 좀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의 국립대나 좀 규모가 큰 이 사립대의 경우에는 이 정원 조정과 학과 신설을 통해서 학생 모집에 더 유리해질 수도 있고요. 다만 지원율 하락을 걱정해야 되는 지방대학들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입생 모집 자체에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찌됐든 이 교육부의 평가가 사라진 부분은 대학에서 부담을 덜 수 있지만 네. 그만큼 이 책임을 지역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져야 한다는 이 부담도 그러네요. 동시에 늘어나게 됐습니다. 자, 대학 규제 개혁안에 대한 기대와 우려, 환영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대학과 지역을 살리는 방향으로 좀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지방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이게 학생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일자리 문제와 맞닿아 있는데요. 그럼요. 지방에 이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없이는 지방 대학의 발전도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생들이 취직해서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시급해 보이고요. 대학에서 이 같은 일자리와 연계한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자체 일이라면서 중앙 정부가 마냥 손 놓고 있어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자칫하면 살아남는 대학들은 자체적인 혁신 노력을 한 곳이고 만약에 사라지는 대학은 혁신을 못한 대학처럼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된다면 이게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거든요. 네. 또 하나는 이 대학이 학과 통폐합에 나설 것이 이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는데 이때 학생과 교직원들이 겪게 되는 혼란에 대해서도 완충 장치를 이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결국 일방적인 학과 통폐합 때문에 입학한 학생들 그리고 교직원들만 혼란을 겪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되는 상황. 네. 여기에 대해서 이 정부 차원의 좀 대응 방향이 마련되어야지 이 대학에 특히 지방대학에 자율성을 준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번 그 대학 규제 개혁
지역에는 이런 가이드라인은 제시되지 않는 건가요? 없습니다. 예. 네. 너무 자율성에 맡기다 보면 정말 나중엔 통제할 수 없을 수도 있겠네요. 네, 자율성을 줘야 될 부분과 이 정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좀 구분지어서 이 정책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매일신문 배주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50분 지났습니다. 자퇴를 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인데요. 서유리 리포터가 관련해서 취재를 했죠. 네, 학교 밖 청소년이 되면 어떤 활동이나 공부를 하며 미래를 준비해야 할지 좀 막막해하는 청소년들이 많은데요. 센터는 상담, 자립, 학업, 문화활동, 또 급식과 간식 지원, 건강검진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장 소리 들어보고 이어서 대구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최혜지 팀장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현지야, 그때 이거 만들었다고 했던 그 열쇠고리 잘 받았어. 너무 예쁘더라. 이 캐릭터는 이름이 따로 있나? 5마리 이름이 다 따로 있는데 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차별인데도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걸로 만들었고, 인종차별이나 뭐 장애인 차별, 가족 형태 차별, 그리고 퀴어 관련 차별이 많은 것 같아서 그거 관련해서 다 의미를 다 담아서 만들었어요.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 일상생활에서 어떤 게 제일 불편했어? 버스 타고 할 때 보통 학생들이 학교 다니는 시간에 버스를 청소년 요금으로 찍으면은 기사분들이 가끔 의아한 표정으로 볼 때가 있어서 그게 조금 불편했던 것 같고,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또 다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기보다는 밝은 미래를 준비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전국에 200여 개의 센터가 있고 대구에는 시센터와 8개 구군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 중구 꿈드림의 경우 대구와 MC가 중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다 보니 Y 후원자들을 통한 장학금 지원, 해외 청소년 교류 활동, 동아리 활동 등 더 다양하고 풍성한 활동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시기는 언젠가요? 네, 여성가족부의 2021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 조사를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는 시기는 고등학교 때가 57%로 가장 많았고요. 그렇군요. 네, 중학교는 27%, 초등학교 16% 순이었습니다. 네, 근데 학교를 그만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37%가 학교에 다니는 것이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고요. 또 다른 곳에서 원하는 걸 배우기 위해가 30%로 뒤를 이었습니다. 좀 앞으로 이제 보면 그동안은 고등학교 때가 가장 많았는데 중학교와 초등학교 좀 어릴 때 이제 자퇴를 하는 친구들이 요즘 점점 늘어나고 많아지고 있더라고 있군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센터를 이용한 청소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중국 꿈드림에 다니고 있는 양현지라고 합니다. 자퇴하기 전에 학교 E클래스에서 상담을 했었는데 그때 상담 선생님께서 알려주셔서 알게 되었고, 자퇴한 후에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서 다니게 되었어요. 센터에서 여러 활동을 많이 했어요. 검정고시 수업, 직업체험, 원데이 클래스, 청소년단, 기후위기 활동, 상업활동 등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저는 그 중에 직업체험인 UD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바리스타 교육을 했는데 교육도 듣고 자격증도 따면서 현장 실습도 해보고 그 사업장에 취업까지 할 수 있어서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되어서 기억에 남았어요.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대학 입시 관련 정보를 얻기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모집 요강을 보아도 혼자서는 알아내고 이해하기에도 힘들어서 대학 진학 상담을 했었어요. 상담을 하면 검정고시로 어떻게 대학을 가는지, 또 원서를 넣는 방법 등을 알아볼 수 있었고, 가고 싶은 대학을 정하면 합격을 할 수 있는지 예측도 해주셔서 편했어요. 덕분에 대학 진학을 할 때 어려움 없이 잘 준비할 수 있었고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자퇴하고 난 뒤에 많이 무기력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무엇을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 센터 선생님들께서 프로그램 제안도 해주셨고, 특별한 목적 없이 센터에 가도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 부분에서 많이 성장하고 배우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활동을 했네요.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느끼는 불편함은 없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많은 분들이 그 잘 모르는 10대로 보이는 사람한테 말을 건넬 때 학생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런 경우도 그렇고 또 학생들이 학교 갈 시간에 버스를 타면 일부 기사들은 버스 요금을 청소년 요금으로 적용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또 공모전에 나갈 때도 양식에 학교, 학년 반을 기입하는 란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인식 개선도 좀 이루어져야겠고요. 네. 센터 자원봉사자의 이야기도 이어서 들어볼게요.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이상달입니다. 꿈드림에서는 대학 진학 상담반의 진학 상담교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차 검정 고시가 끝나는 4월부터 다음해 1월 정시 모집까지 진로 상담 및 진학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5월에는 주로 이제 학교 밖 청소년 대입 전략, 대입 설명회, 그리고 진로 심리 검사, 선배와의 만남 등을 진행하고요.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시 상담, 학종 대비 자소서 지도, 면접 특강, 모의 면접, 정시 상담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7년부터 지금 6년째 재능기부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꿈드림에서 해마다 한 20명 이상이 수도권 대학, 지역 국립대를 비롯한 많은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청소년들도 있지만 진로와 진학에서 한 단계 더 나아지고 더 성장해서 자신의 길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학교 밖 청소년 생활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이 생활을 굳이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밖에서 더 나빠지는 경우도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학업 중단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충분한 숙려 기간을 거치기를 권장합니다. 다만 학교 밖 청소년이 되었다면 그때는 꼭 꿈드림을 찾아가시기를 조언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조금 더 따뜻한 관심과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은 물론이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경북 서부 내륙과 울릉도 독도에는 가끔 눈이 내리겠고요. 낮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대구 경북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5도에서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면서 동장군이 맹위를 떨치겠습니다.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겨울철 한파와 폭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파 소식이 들리면 수도 계량기와 수도관을 보온재로 감싸고 수도 꼭지를 조금 열어 물을 흐르게 해서 동파 사고를 대비해야 하는데요. 만약 수도 계량기가 동파됐다면 각 지역 수도사업소 또는 국번 없이 121번에 신고하면 됩니다. 농어촌에서는 농작물과 가축, 양식장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보온덮개나 방풍막을 꼭 설치하고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또 대설특보가 발표되면 내 집, 내 점포 주변 눈을 스스로 치우고 필요할 경우 염화칼슘이나 소금, 모래를 뿌려 미끄럼 사고를 예방합니다. 눈이 많이 쌓이면 지붕, 옥상, 차량 위에 눈도 치웁니다. 운전자는 월동 장비를 챙기고 제설 작업에 지장을 주는 간선 도로변 주차는 삼가합니다. 또 눈길에선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만큼 교차로나 건널목, 커브길에서는 특히 속도를 줄여 운행합니다. 겨울철 한파와 대설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